이번에는 국내 제작 패턴을 제공하여 임가공하는 경우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인은 이태리 C사가 개최하는 의류 컬렉션에 참석해서 스타일을 지정하여 동의류를 수입하고 이 디자인을 참고하여 신청인 브랜드 상황에 맞게 변형, 새로이 디자인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 독점 계약의 대가로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되는 이 디자인에 따라 수입되는 샘플 의류의 가격은 정상 수입 가격의 50%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입 샘플 의류의 디자인을 참조해서 국내에서 디자인 패턴이나 스케치를 만들어 해외 제작자에게 보내 의류를 생산하여 수입합니다. 자, 특허권자와 상표권자와 판매자가 이태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인데 이거 잘못됐군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수입자입니다. 라이센시죠. 라이센시 겸 수입자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샘플 의류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변형해서 국내 제작 패턴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제공하고 국외 생산자에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봐서는 이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산 지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류 샘플을 받을 때 그러면 이 패턴비가 과세가 될 것이냐, 과세가 가산할 것이냐 하는 거죠. 신청인이 이태리 C사의 디자인 참조의 대가로 지불하는 라이센스비, 의류 샘플 과세 가격에 가산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수입 샘플 의류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만들어진 디자인 패턴이나 스케치를 국내외 생산자에게 보내 생산된 의류 수입 시 동 라이센스의 생산 지원비로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샘플을 여기다 제공하는 것은 샘플이나 패턴을 제공하는 것이 생산 지원인지, 이거를 수입하면서 샘플 의류를 수입할 때 지불하는 로얄티 라이센스비가 과세가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입니다. 당해 물품의 처분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0조 규정에 의한 거래 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 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동권의 경우 수입되는 의류는 어떻습니까? 패션쇼에서 발표되는 의류와 품질 및 성상상 차이가 없는 의류로 판매자가 디자인 참조를 위한 견본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 의류의 50% 가격으로 공급한 가격이기 때문에 과세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31조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내지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 가격 결정의 방법으로 과세 가격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디자인 참조를 위한 견본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 의류의 50% 가격으로 공급한 가격은 과세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관세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동종 동질 물품이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수입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없으면은 결국에 봐서는 나중에 유사물품도 없고 국내 판매 가격도 안 되고 산정 가격도 안 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서 결국엔 합리적으로 방법은 6-1 방법으로 봤을 때 이 50%를 100%로 하고 또 이 라이센스비를 가산해서 과세가 결정하는 것이
결론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생산 지원이냐.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1항 나 4호에서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판매와 관련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이게 중요하죠.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의 가격 중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언더테이큰이라는 게 뭐냐? 언제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테이큰이라는 것은 carried out 수행이 됐다. 이 WTO 제6차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수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동권의 경우 이태리 시사에 지급하는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 비는 수입 의류 디자인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새로 이 디자인이나 스케치를 제작하여 해외 생산자에게 제공하므로 동 디자인이나 스케치 생산 비용의 일부로 생산 지원 비용에 포함되지만 실제 해외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동 디자인이나 스케치는 전적으로 국내에서 수행 개발된 것이고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 라이센스비를 포함한 생산비용 전체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해외 제작 수입 의류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수입 의류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디자인이나 스케치를 해외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라이센스비는 생산 지원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해외 생산 수입 의류 과세 가격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생산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산 지원비를 가산할 때 적용한 환율 문제입니다. 자, 거래 내용. 원자재는 제3국 대만에서 조달하고 부자재는 국내 조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원자재는 부자재는 한국에서 조달하고 원자재는 대만에 조달해서 미얀마로 보내서 미얀마에서 다시 의류를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얀마로 부자재를 수출하고 대만에서 미얀마로 이거는 또 원자재 수출해서 미얀마에서 재단 봉제의 의류를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무역서류 작성 및 결제 방법입니다. 부자재 가격은 한국에서 보내는 거니까 원화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무상 수출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대만 업체와 국내 업체 간의 달러 결제 방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서 국내에서 대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원자재는 대만에서 미얀마로 수출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3국 수출이 되겠죠. 다음에 그 임가공비는 원화 기준으로 가공임을 책정해서 결제 당시에 US 환율로 송부합니다. 의뢰 수입 가격도 원화 기준 인보이스입니다. 즉 원부자재 가격하고 가공임하고 운임을 포함해서 원화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 항목별을 한번 보면은 우선 그 원자재 직물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US 달러 11달러입니다. 내륙 운송비 및 수출임을 포함하는데 LC 개설 시 환율은 1040인데 결제 시 환율은 102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US 달러가 나가는데 LC 개설시 환율이 1040원, 결제시 환율이 1020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재, 국내에서 보내는 거죠. 이거는 5,500원, 5,500원. 이거는 이제 대만에서 보내는 거죠. 대만으로. 수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1,000원. 수출 금액 인보이스상에는 5.5달러, F법이 5,500원. 이거는 그냥 원화로 계산했습니다. 임가공비는 6달러고 이거 6,000원입니다. 그 수출환율이 1,000원이기 때문에 왕복 운임인 가산 비용은 1.5인데 여긴 1.5 똑같고 수입 신고시의 과세는 1,050원인데 1,050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가격을 보면은 CIF 완화에 되겠습니다만 여기 16.5달러, 16.5달러, 6달러, 1.5달러. 여기 요거하고 여기죠. 요거 합쳐가지고 16.5달러 이렇게 해서 25,200원입니다. 근데 이건 또 원화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만 이 원화를 전부 계산을 하면은 이 종류가 여기에서 LG 결제시, 개설시, 결제시 전부 나누다 보면 요 결제시에 하면은 개설시에는 24,515원이고 결제시로 하면 24,295원이고 또 16,500원으로 하면은 24,075원이고 이것을 지금 여기 11,050원 기준 하면 1,020원 기준, 1,040원 기준, 1,000원 기준, 1,050원 기준 네 가지가 나오겠죠.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다 금액이 여기서는 원화로 할 때는 다 계산이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기준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민원인은 국내 의류 브랜드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기 위해서 미얀마 소재 임가공자와 위탁 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의류 원부자재를 국내 또는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원주자재 공급 후 완성된 제품을 국내 수입 시 국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을 생산 지원으로 가산합니다. 생산 지원으로 가산하는데 이 경우에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된 원부자재 외국 통화 결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 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입물품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품품 등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관세법 30조 제1항 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호, 18조 1호에서 정한 생산 지원으로서 가산 요소에 해당합니다. WTO 관세평가협정 9조에서는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화폐 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환율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 이게 중요하죠. 각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시 또는 수입 시 유효한 환율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18조에서는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 관세청장이 정한 율이다. 이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날이 속하는 전주에 외국한 매도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통칙에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 별도로 외화에 의해 지불된다 하더라도 관세법 18조에 의한 과세 환율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과세 환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의 경우 원자재를 제3국에서 외화 신용장 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인가공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실제 결제된 통화는 외화죠, 외화.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서 이러한 외화 표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하는 때 수입 신고 시점의 과세 환율을 따라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지원비 과세지 주요 확인 검토사항 시달의 환율 부분은 2001년 관세법 개정 통칙 부칙 제2항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동 지침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본청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과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금액을 생산 지원 비용으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생산 지원비 과세 시 주요 확인 검토사항 시달 유권 해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하는 시점이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에 봐서는 수입 신고 시의 시점이 없냐니까 1,050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일 높은 게 1,050원이네요. 1,050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과세가격이 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거 따지니까 원화로 따지는 24,515원, 24,295원, 24,075원, 24,620원보다 어떻습니까? 제일 크죠. 만약에 이게 좀 저기 있으면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 신고 시에 과세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이 사례의 결론입니다. 이상 생산지원비 과세 시 가산할 생산지원비의 환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